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샤오미 전기차가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레이진 회장은 닥치고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레이진 회장은 현지 시간 16일 중국 SNS 웨이보에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V YU7을 6월 말 공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달 베이징 샤오미 본사에서 열린 YU7 공개 행사에서 7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한 달가량 앞당긴 겁니다. 샤오미는 YU7 공개 이후 사전 계약 결제 고객 수가 같은 기간 SU7보다 3배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3천만 원 후반대로 알려져 5천만 원대인 테슬라 모델 Y보다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샤오미는 YU7 흥행에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실제 판매 실적은 소비자들이 샤오미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을 얼마나 신뢰할지가 관건입니다. 지난 3월 샤오미 전기차 세단 SU7은 중국 동부 안의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 충돌을 한 뒤 화재로 탑승자 3명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또 지난 11일이죠.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의 한 교차로에서 SU7이 자동차 등 16대를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도 냈습니다. SU7은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만 대를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샤오미 전기차가 각종 사고로 중국산 전기차 전체에 대한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과거 중국 언론 테슬라가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저기 부딪힌다는 의미로 펑펑라,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니라 펑펑라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샤오미가 글로벌 회사로 초고속 성장한 비결 잘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가성비입니다. 싸고 좋게가 회사 모토일 만큼 국내에서 대륙의 실수라는 별칭마저 얻기도 했습니다. 전기차의 안전은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샤오미가 싸고 좋게 나아가 안전하게 만들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외면할 것입니다. 레이진 회장도 이를 의식한 듯 웨이보에 필러 지지력을 보강해 극한 충돌 상황에서도 탑승객을 보호할 것이라며 YU7 안전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지난 13일 투자자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전기차 사업이 흑자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선 샤오미 자동차 공장의 현재 매월 생산 능력은 2~3만 대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그런데 중국 전기차 업계가 경쟁적으로 가격 할인에 나선 가운데 샤오미 YU7의 흥행 여부를 속단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한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비아디 코리아는 어제 전국 15개 전시장에서 한국의 두 번째 판매 모델 C를 공개했는데요. 중형 전기 세단 C는 비아디 전기차 최초로 배터리와 차체를 일체화했으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8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 인증을 마쳤고 하반기 중 국내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 가격은 4천만 원 후반대에서 5천만 원 초반대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중국 업체끼리 할인 경쟁을 하는 것을 이제 피해서 비아디가 해외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홍콩 증시에서 비아디와 샤오미 주가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과학 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세계적 지표죠. 네이처 인덱스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이처 인덱스는 스프링거 네이처가 자연과학 저널 등 우수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수와 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평가해 지수화한 건데요. 중국은 2023년 세계 1위에 오른 데 이어 지난해 2위 미국과의 점차를 더 벌리면서 정상 자리를 지켰습니다. 3위는 독일, 다음으로 영국, 일본, 프랑스 순인데요. 한국은 7위로 2023년보다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연구기관별로 보면
중국 과학원이 1위를 차지했고 미국 하버드대가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선 서울대가 52위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중국이 세계 로봇 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현지 시간 16일 중국 로봇 시장 규모는 지난해 470억 달러에서 2028년 1,080억 달러로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중국의 세계 로봇 시장 점유율은 약 40%로 급성장세를 지속해 지배적인 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중국의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69,056대로 지난해 5월보다 35.5% 급증했고 서비스 로봇 생산량은 120만 대로 13.8% 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10년 전에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이뤄졌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중국의 로봇 분야 가운데 드론 비중이 가장 클 것이라며 중국 드론 시장 규모는 지난해 190억 달러에서 2028년 400억 달러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도 연평균 63% 급성장하면서 올해 3억 달러에서 2030년 34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30년까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25만 2천 대가 보급되고 2050년에는 3억 200만 대로 급증해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30%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가 3회 연속 동결된 건데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금리 동결 배경입니다. 일본은행은 또 국채 매입 감액은 계속하되 내년 4월부터 2천억 엔으로 줄이기로 했는데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7월만 해도 5조 7천억 엔 규모의 국채를 매입했지만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를 축소해 왔는데요. 일본은행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7년 1분기에는 국채 매입액이 월 2조 1천억 엔 규모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절반가량 줄어드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전 국민 대상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사히신문 조사 결과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설문을 보면 부정적인 응답률이 67%를 차지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최근 고물가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자민당 선거 공약에 넣기로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국민 1인당 2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 19만 원을 주고 어린이와 저소득층인 주민세 과세 가구에는 2만 엔을 더 추가로 주는 방식입니다. 아사히신문은 식료품 소비세 감세를 주장해온 입헌민주당 등이 이제 돈살포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데일리 아시아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